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파고다에서 리딩 컴프리헨션 RC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강한성 강사입니다. 저 오늘 이렇게 OT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OT를 진행하기 앞서 혹시 아직 수강 신청하지 못하신 분도 있다면 여기 보이는 파고다 홈페이지에 가주셔서 수강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개인톡 HSKNG2로 등록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겐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요, 꼭 요 아래와 같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월, 반이름, 시간, 요거 꼭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 보내주시면 제가 또 다시 여쭤봐야 돼요. 무슨 반 들으시는지, 또 몇 시 반 들으시는지.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단톡방 만들 때 훨씬 더 편리하다, 용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단톡방을 만들게 되면요, 뭘 하게 되냐. 제일 먼저 제가 강의 진도표를 보내드리게 될 거예요. 강의 진도표를 보시는데 총 20강을 나가게 됩니다. 파트 1 부분과 파트 2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게 보이시죠? 이 파트 1 부분 같은 경우는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즉 다시 말해 홀수 딸 때 월수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짝수 딸일 때는 화목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파트 2 부분은요,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즉 짝수 딸 때 월수금 나가고, 그리고 화목금 홀수 딸 나가게 된다. 그래서 주 5일반 들으시는 분들은 이 파트 1과 파트 2를 다 들을 수 있게 월수금반과 화목금반 두 가지를 다 듣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자면 오늘 월수금반으로 동사의 형태와 수일치를 배웠다면 다음 날은 우리 접속사 부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5일반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고, 월수금반은 이제 수일치 월요일날 배웠으면 수요일날 또 태 배우게 되고, 시제 배우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총 20강을 배우게 됩니다. 혹시 금요일은 어떻게 됩니까?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파고다에 이제 보시면 이제 강의 진도표에 있어요. 금요일은 격주마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월수금이 첫 주였다면 두 번째 주는 화목금.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게 된다. 해서 꼭 그 시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토익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이라는 건 뭐의 줄임말이냐면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국제적인 영어를 얼마만큼 잘 구사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 말처럼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비즈니스상의 영어를 시험 보게 됩니다. 딱 두 가지 파트를 보게 되는데, 얼마만큼 잘 듣고 이해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listening comprehension 부분,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총 45분 동안에 100개의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파트너 선생님이신 제이미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45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75분간 파트 5, 6, 7, RC 파트, reading comprehension 파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100개의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총 2시간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일요일날 시작되어서 10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총 2시간 동안 시험 보게 되는 거고요. 일요일날 시험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시부터 17시까지 나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 그리고 필수품 같은 경우는 연필하고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되긴 하는데, 마킹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지우개 꼭 같이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필, 지우개, 신분증 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C 부분만 조금 더 이 반에서는 무엇을 배울지, 이 반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불리우냐면 incomplete sentence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불완전한 문장을요, 완벽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도대체 뭐 때문에 불완전하냐 봤더니만 하나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에는 당연히 뭘 넣어줘야 되냐면 단어를 선택해 줘야 되죠. 사지선다형입니다. 4가지 중에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단어를 선택해 달라는 것은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 첫째, 이 단어의 품사를 알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 두 가지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냐 아니면 뜻을 물어보는 문제냐를 여러분들이 뭐로 결정해 주셔야 되냐면 보기를 통해서 결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품사를 결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겼냐, A, B, C, D 보기를 보니까 얘들이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develop이라는 어원에서 나왔죠. 하지만 뭐가 달라? 품사가 다르게 나오거나 형태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으로 풀어봤자 다 똑같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인 베이스를 들어서 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는 우리가 바로 구별할 수가 있으며, 얘가 필요한 스킬은 뭐야?
문법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지만 이 자리가 명사자일지 형용사자일지 투부정사자일지 동명사자일지를 맞춰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문법을 안 배운 게 아니에요. 초중고를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 5 부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 문법 문제를 풀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풀긴 푸는데 어떻게 풀어? 문장을 다 난도질해서 이건 주어 자리고 이건 무슨 자리고 무슨 자리고 무슨 자리니까 이 자리는 뭐 동사야, 이 자리는 뭐 명사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데, 즉 다시 말해 문장 나누기를 통해서 풀게 되는데 문장 나누기를 통해서 풀게 되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요. 그래서 문법을 다 털어 넣어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필요 스킬만 뽑아서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이 반의 특징인 겁니다. 빈 공간이 있으면 빈 공간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품사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품사만을 구별할 수 있다면, 그러면 빈 공간이 들어갈 자리가 명사자일지 형용사자일지 투부정사일지 뭐일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토익 잘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러한 품사를 결정하라는 문제, 즉 문법 문제를 5초 만에 풀게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날 때쯤 경험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 5초 문제, 품사를 결정하는 문제다. 그럼 이 문제는 총 몇 개가 있냐? 101번부터 130번까지 구성되어 있는 이 파트 5에서 약 60%, 70%가 이 문법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풀라고 파트 5는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다 해서 하나씩 해석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 70%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문제당 5초 이내로 빨리 풀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부분이고요. 이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어휘 부분이죠.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 뭐가 되겠습니까? 뜻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다는 것은 보기를 통해서 구별해 주면 되는데 A, B, C, D가 다 뭐로 나왔냐? 같은 품사로 등장했습니다. 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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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죠. ly로 끝났으니까 다 품사가 뭐예요? 부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빈 공간이 품사가 부사일지 아닐지를 문장적으로, 즉 문법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어 없어? 절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기를 보지 않고 그냥 문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걸 막 다 나누고 있다는 거죠. 다 나눠서 이거 이 자리 부사 자리네? 찾으면 뭐해? A, B, C, D가 다 이미 부사인데. 그래서 시간을 날리지 말고 뭘 함으로써? 문법을 대입함으로써 시간을 날리지 말고 무조건 뭐로 풀어줘야 되냐? 얘들에 대한 뜻을 미리 암기하고 있으면서 풀어줘야 됩니다. 뜻 암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A, B, C, D에 대한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씩 대입해보면 답이 뜰까요? 안 뜰까요? 답이 바로 뜨게 됩니다. 이게 어휘 문제의 특징이에요. 로직적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는 게 이 토익의 특징입니다. 어휘 문제의 특징이죠. 여러분들이 뭐만 알고 있다면, 여기 있는 얘들에 대한 뜻만 알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저랑 요 문법 문제 푸는 것은 저를 통해서 배우게 될 거고, 어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데이 1부터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몇 개씩 외워주면 되냐? 40개에서 50개씩 외워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단어가 생판 모르는 단어들이 아니라 초중고를 통해서 이미 봤던 단어들이 3분의 1 이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40개에서 50개 이상 단어를 매일같이 외워준다. 그럼 뭐를 통해서 외워주면 되냐?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해커스 노랭이 책이라든지 아니면 파고다 이제 형광색 책들이 있습니다. 해커스 같은 경우는 40개 주어지고요. 파고다 같은 경우는 50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40개, 50개에 30일씩 나눠서 매일같이 나눠서 외워주신다면 총 1200단어 또는 1500단어를 한 달 정도면 외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토익에서 요구하는 단어의 양은 요 1200에서 1500단어 안이 됩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를 잘 풀고 싶으면 지금부터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트 5는 뭐야? 문법 문제, 어휘 문제. 문법은 제가, 어휘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파트 6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6는요, 131번부터 146번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얘를 뭐라고 불리우게 되냐면 텍스트 컴플리션, 장문을 완성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장문의 빈칸을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4개의 지문이 4개의 문제씩 각각 나오게 돼서 총 16개의 문제가 나온다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문이 있습니다. 지문이 있는데 몇 개의 빈 공간이 있어? 하나, 둘, 셋, 넷, 4개의 빈 공간이 있죠. 그럼 이 4개의 빈 공간에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것은 단어를 집어넣거나 문장을 집어넣거나인데
단어를 집어넣으라는 문제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문장을 집어넣으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단어를 선택해 달라는 문제가 4개 중에 3개가 되니까 단어 선택은 뭘 물어보는 거야? 빈 공간에 들어가는 단어의 품사는 무엇일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빈 공간에 들어갈 단어의 뜻이 무엇일지를 물어보는 이 2가지밖에 안 된다고 했었죠. 이건 어디서 커버해? 파트 5에서 커버할 수 있는 거니까 파트 6는 어떻게 보면 파트 5의 연장선이라고 봐도 돼요. 4개 중에 3문제, 즉 16문제로 보면 16문제 중에 3, 4, 12, 12개의 문제는 파트 5에서 배우는 내용과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진도표를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이 총 20개의 강의 중에 파트 6 나가는 것은 딱 2개밖에 없어요. 데이 4와 데이 14밖에 안 나가게 되는데 왜 2개밖에 안 나가냐? 파트 6가 뭐 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파트 5를 공부하게 되면 거기서 배우는 테크닉을 그대로 파트 6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2개 나갈 때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장 삽입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 이 문장 삽입이 어떻게 보면 파트 6를 파트 6답게 만들어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가는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가지고 우리 파트 7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7은요. Reading Comprehension, 독해 부분인데요. 읽고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인강 같은 거나 아니면 다른 학원을 다니다 보면 읽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뻥이에요. 독해 부분입니다. 이해를 하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풀겠습니까? 그래서 읽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구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제일 어려운 구간이라고 느껴질 수 있게끔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안 읽으면 못 푸니까. 54개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몇 개를 맞냐? 600방 같은 경우는요. 25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700방 같은 경우는요. 30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800방 같은 경우는요. 35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물론 더 잘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가 나오게 된다. 점수로 보자면 거의 반타작한 수준이라서 거의 너무 어려운 부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54개를 다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줘야 됩니다. 54개 중에 몇 개를 못 푸냐. 600방 같은 경우는요. 이 파트 7의 나머지 마지막에서 25개의 문제인 다중지문 부분을 거의 다 못 풀게 됩니다. 즉 지문 2개 나오거나 지문 3개 나오게 되는 구간들 있죠. 이게 25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거의 못 풀고 찍고 나와요. 700방 같은 경우는요. 2중지문 정도는 어느 정도 풀게 되는데 나머지 3중지문, 저 다중지문 중에 3중지문 부분은 거의 못 풀어요. 그래서 15개 문제를 거의 못 풀고 나옵니다. 800방 같은 경우는요. 풀긴 푸는데 한 10문제 정도를 못 풀고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시험을 봤는데 많이 못 풀고 나왔어. 나 정말 토익 못 봐가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냥 지금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반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정도는 못 풀고 나온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 못 푼 문제를 54개에서 25개를 빼주십시오. 몇 개 푼 거예요. 39문제 푼 건데 여기서 25개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건 잘 보면 30개죠. 그렇죠? 못 보면 20개고 30개죠. 여기서 15개를 빼볼게요. 그럼 몇 개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 중에 30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맞으면은 이 정답률 자체가 몇 개가 되냐? 정답률은 70에서 80%가 됩니다. 토익에서 나오는 리딩 컴프레hension에서 나오는 지문 자체는 못 읽을 만한 게 아니라 읽을 만한 거고요. 질문 자체는 못 풀 만한 게 아니라 풀 만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정답률 자체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파트 7 잘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냐? 이 못 푸는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시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가 되냐면 그래 내가 리딩 컴프레hension 즉 파트 7을 못하는 거니까 파트 7을 열심히 파서 열심히 문제를 읽고 풀어주는 걸 연습해서 독해와 속독 능력을 높여줌으로써 저절로 정답률도 올라가고 시간도 줄여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함정입니다. 파트 7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공부한다고 해서 갑자기 독해와 속독 실력 능력이 확 좋아지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걸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답률도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7을 공부함으로써 시간 관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 숫자를 듣는 600번, 700번, 800번한테는 어떻게 보면 함정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안 돼요. 뭘 해주셔야 되냐면 시간 관리를 위해서 파트 5, 파트 6를 파줘야 됩니다. 5, 6, 46개의 문제였죠. 파트 5의 30개의 문제와 파트 6의 16개의 문제, 총 46개의 문제가 있는데 얘를 일반적으로 이 600번 같은 경우는 40분 이상 걸려버려요. 700번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걸려버리고요. 800번 같은 경우는 25분에서 30분 가까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네들을 몇 분 안에 맞춰줘야 되냐면 5, 6를 테크닉과 해석을 하지 않고 접근하는 방식으로서 20분 안에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왜 20분이라고 하냐면 우리 총 75분이라는 RC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거기에서 20분을 빼주면 55분이 남는다는 것은 아주 쉬운 산수입니다. 그래서 55분 남죠. 왜 55분을 강조해 주냐? 일반적으로 수능까지 보시고 오신 분들, 즉 초중고에서 영어를 그냥 기본적으로 배우고 오신 분들이 토익이라는 거에서 파트 7의 54개의 문제를 푸는데 몇 분 정도 걸리냐면 55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독해 속독 능력은 그렇게 막 발전이 없다라고 했어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래서 요 시간이 거의 픽스드야. 고정값이야. 바뀌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럼 뭘 줄여야겠어? 당연히 파트 5, 파트 6 부분을 줄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5, 6를 열심히 공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초 필수반 같은 경우, 즉 600번, 700번, 800번을 들어오기 전인 기초 필수반 같은 경우는 아예 파트 7 부분을 배제시켜 버려요.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면 그걸 공부해 봤자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 자체가 5, 6밖에 없습니다. 기초 필수는요. 얘를요 20분 안에 못 넣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찍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부분은. 그래서 얘를 20분 안에 넣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원래 영어 실력대로 쭉 푸시면 54개를 다 풀면 여기에 정답률이 70%에서 80%니까 몇 개 이상 나와? 40개 이상은 나오게 될 거고요. 40개 이상 나오면 여러분들이 목표한 점수인 뭐 700점이 됐든 800점이 됐든 나올 수 있게끔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약간 아이러니하죠. 독해를 잘해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파트 5, 6를 더 빨리 끝내주고 정답률을 높여줘야 되는 거고 시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요런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럼 선생님 5, 6를 20분 안에 풀었어요. 그러면은 파트 7 단일집 문제를 25분, 다중집 문제를 30분 이렇게 제가 줘서 55분 동안에 이렇게 풀라고 할 건데 도대체 파트 7 때는 뭘 배웁니까? 파트 7 때는 뭘 배우냐? 얘를 20분 안으로 집어넣는다 해도 실제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나중 되면 지치게 돼요. 그래서 몇 분이 모자라게 되냐면 5에서 10분 정도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에서 10분 정도를 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독해 속독력은 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거 안에서 5에서 10분을 줄이게끔 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지문 유형을 파악하게 할 겁니다. 각각 지문마다 나올 수 있는 질문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문을 읽기 전에 질문 유형부터 파악을 먼저 다 해놓을 겁니다. 아, 이거 주제와 목적을 물어보는 거구만. 아, 이건 나트루 문제구만. 아, 이건 세부사항 문제구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 유형을 빠르게 구분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 질문 유형별로 지문 내에서 어느 부분을 읽어줘야 될지를 알려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문을 한 번 읽더라도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헤매는 시간을 줄여서 파트 7의 5에서 10분을 줄이겠다는 거지 속독과 독해 능력을 향상시켜서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수업이 어떤 것을 방향성을 갖고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5, 6, 7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 부분을 마치게 될 거고요. 아직 수강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이 파고다 홈페이지 가서 수강 신청하시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한테 개인 카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